이 노트북은 겜돌 겜순이들의 로망입니다. 배그도 되고 옵지도 되는데 매일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성비는 없지만 가심비는 있는, 스펙은 모르지만 유용한지는 알아보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제가 원래 쓰던 데스크탑을 좋은 주인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기도 하고 짐을 줄여야 하기도 했고 10세대 인텔 CPU로 이제 셋업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게임용 데스크탑이 있으니까 너무 또 게임에만 빠져있기도 하고 잼민이들이 엄청 욕을 많이 해가지고 맥북 하나밖에 없으니까 윈도우 PC 하나는 필요한데 게임은 안 할 거지만 사양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요즘 한참 AMD 르누아르 핫하죠. 에이수스 제피러스 G14를 한참 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직 해소되지 못한 발열 이슈가 있었고 2% 부족한 디자인과 마감, 이게 제일 큰데 썬더볼트가 없어요. AMD CPU 제품들은 썬더볼트를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썬더볼트가 이제 인텔이랑 애플이 둘이서 같이 만든 규격이라서 인텔 CPU만 썬더볼트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USB 4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스펙이 썬더볼트 3랑 똑같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만 내년부터나 USB 4가 탑재된 제품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모든 액세서리들을 다 물려놨어요. 맥북이든 윈도우 랩탑이든 썬더볼트 3만 지원한다면 케이블만 바꿔서 끼면 이 모든 액세서리들을 한 번에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썬더볼트 3가 지원되는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를 한 거죠. 나름 큰 그림. 그래서 가져온 게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13 2020 모델입니다. 또 레이저야? 제가 레이저를 선택한 이유는 이만큼 예쁘고 원하는 성능과 스펙을 뽑아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완성도 있는 제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13.3인치의 레이저 노트북에서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막내입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그 윗급의 레이저 블레이드 15, 17과는 프로세서부터가 달라요. 아이슬레이크 기반의 저전력 노트북입니다. 충전 포트가 별도로 있지 않고 이 USB-C 포트로 충전이 되는 LG 그램이나 갤럭시북 같은 울트라북 언저리에 낄 수 있는 모델이란 얘기예요. 그 와중에 외장 그래픽 카드에 120Hz 주사율의 게이밍스러움을 넣어놨습니다. 작고 컴팩트한데 이 와중에 성능 챙기고 디자인, 겜성 뭐 이런 거 다 챙기려고 욕심낸 모델이에요. 가격도 욕심낸 279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저전력 노트북 치고는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데스크탑 쓰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감정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지간한 노트북 성능은 사실 성에 이제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스크탑에 엄청난 성능을 겪어봤기 때문에 성에 차는 400만원, 500만원 하는 노트북을 떠올리면서 그것보다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노트북을 산 게 아닌가, 자기 합리화를. 이게 영상으로 다 잘 담기진 않을 것 같은데 아주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작은 크기에 비해서 막상 들어보면 살짝 무게감이 있는 1.4kg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마감은 레이저의 보기엔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급진 알루미늄 마감입니다. 로고에 불은 안 들어와요. 근데 손으로 만지는 순간 못생김이 막 묻어져 나옵니다. 지문 자국이 엄청 잘 묻어요. 근데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손자국만 좀 어떻게 안 나게 가공할 수 있지 않을까? 포트 구성은 오른쪽에 USB-C 썬더볼트, USB Type-A 3.1 Gen 1 포트, 왼쪽에는 USB-C 3.1 Gen 2 포트, USB-A 3.1 Gen 1 포트, 그리고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5 이상부터는 200W 이상의 어댑터를 쓰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 포트를 쓰지만 이 제품은 100W 충전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충전기는 USB-C 단자로 되어 있어서 양쪽 어디든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USB PD로 최대 충전 가능한 전력이 100W인데 끝까지 다 끌어다 쓰는 만큼 성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다. 합판 고무는 두텁게 되어 있어서 잘 밀리지 않고 고정도 잘 돼요. 두 개의 흡기팬이 공기를 흡입시키기에 유리하도록 좀 높이가 있어서 발열 관리도 고려한 모습이에요. 레이저 노트북들은 공통적으로 힌지를 열고 닫는 느낌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남다른 느낌을 보여줘요. 굉장히 좋아요. 디스플레이는 IPS FHD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탑재했습니다. 울트라북이지만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400니트의 밝기에 팩토리 캘리브레이션까지 마친 sRGB 100%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색 표현은 물론이고 밝기라든지 시야각 모두 동급에서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심인데 응답 속도가 살짝 느린 느낌이 들어요. 손은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은 그거보다 살짝 여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게임을 하고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노트북에 이 정도는 굉장히 감지덕지하죠. 키보드는 키별 RGB LED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변경되는 방식이에요. 레이저 크로마 소프트웨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시프트 키가 드디어 수정이 됐습니다. 이전 모델들은 시프트와 물음표 사이에 방향키가 생뚱맞게 들어가져 있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했는데 2020년 출시 모델부터는 스텔스를 포함한 블레이드 모델까지도 전부 시프트키가 변경이 됐어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큼지막한 트랙패드는 맥북의 트랙패드 못지않게 매끄럽고 클릭하는 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세서는 10세대 i7-1065G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 맥북 프로세서가 종종 비교가 될 때가 있는데 i7 프로세서 기준 맥북 에어는 i7-1060NG 프로세서이고 맥북 프로 13은 i7-1068NG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맥북 에어와 프로 사이의 CPU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전력 아이스레이크 계열에서는 드물게 25W TDP를 가집니다. TDP는 Thermal Design Power의 약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열을 계산한 값이에요. 이게 높다면은 열이 많이 난다라는 의미겠고 그만큼 소모 전력도 크고 발열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전력 CPU들은 15W TDP를 가져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배터리 오래가고 열이 안 나니까는 저전력 CPU에게는 더 필요한 덕목이겠죠? 25W TDP라는 것은 배터리를 포기하고 발열 관리를 해줄 테니까는 게임 열심히 해라. 그렇다면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1690 Ti 맥스큐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는 아니에요. 더욱이 맥스큐가 붙은 거는 노트북용으로 더 저전력으로 나온 거라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긴 힘들어요. 하지만 인텔 내장 그래픽카드보다는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7242점으로 데스크탑에 비하면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2급의 노트북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점수입니다. 인게임에서 오버워치 그래픽 낮음 기준으로 130에서 160프레임을 방어해주는 수준이고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기준으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체급에서 이만큼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CPU, GPU 온도는 게임에서 70도에서 80도 사이였고 아무래도 알루미늄 바디이다 보니까는 합판 전체에 온열감이 있어서 내장 키보드로 게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팬 소음은 어떨까요? 팬 RPM도 레이저 크로마 에서 설정 가능한데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CPU 온도가 70도가 넘는 순간 팬이 엄청 돌아요. 4000rpm을 넘으면은 그때부터 소리가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서 고주파음처럼 소리를 내요. 이게 비행기 이륙하는 급의 소리는 아닌데 되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서 RPM을 강제로 이제 4000rpm 정도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CPU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 세로틀링이 걸려요. 데스크탑을 괜히 팔았나.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능이 여유로워야겠죠. 배터리는 53.1W 아워예요. 작은 편이에요.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가 54W, 맥북 프로 13이 58W, LG 그램 14가 72W. 배터리는 LG가 깡패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로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즈 10 전원 설정, 두 번째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전원 설정, 세 번째는 레이저 크로마 프로그램에서의 전원 설정. 3개의 설정을 변경하는 기준으로 실사용 시 1시간 50분 사용이 가능하고요. 3시간으로 요즘 울트라북이 올데이 배터리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고효율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기대는 안 했는데 한 5시간은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는 안 보이는 데에 소소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요. 램 같은 경우는 3200MHz 싱글 채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노트북들도 많은데 3733MHz 8GB 램을 듀얼 채널로 2개를 꽂아서 16GB로 가장 최신의 램을 구성을 해준 점, 와이파이 6, 블루투스 버전도 5.0이 아닌 5.1 버전, 512GB M.2 NVMe SSD 저장 장치 등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은 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허투루 만들지 않은 모습이 제가 레이저 노트북을 또 구매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다시 이제 데스크탑을 드릴 예정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이 대체할 수 없는 사각에 있는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울트라북 안에서만큼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저 블레이드 스텔스 13의 썬더볼트를 활용한 썬더볼트 독에 연결했을 때 과연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이 GPU에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는 어떨지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